리지드 바디부터 조금 볼 겁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중에 이제 물리 연산 관련된 컴포넌트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 그래서 강체죠, 강체. 강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실제로 그 사용이 되면 현실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뭐 바닥에 부딪혀서 튕기기도 하고 또는 뭐 공중에 떠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물리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대부분 실제 게임을 개발할 때는 이거를 직접 구현하진 않아요. 직접 구현하진 않고 다른 거를 가져다 쓰죠. 가져다 쓰는데 대표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좀 볼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피직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죠. 근데 지금 서비스 종료됐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버전이 마지막인가? 엔비디아 피직스면 뭐 2년 전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실제 소스 코드는 한 1년 전이죠. 서비스가 뭐 종료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아마 저기 그 AI 쪽 관련된 거 그쪽 관련된 피직스 물리 엔진을 따로 또 제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키 쪽을 보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네요. 안정화 버전 2024년 12월 13일 요렇게가 마지막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GPU를 통해서 물리 연산을 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CPU 멀티 스레딩이 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GPU를 통해서 물리 연산을 하면 내 GPU 카드가 좋은 게 아니라면 우리 그래픽 연산을 할 때도 GPU를 쓰고 물리 연산을 할 때도 GPU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엔지니어나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좋은 그 구조를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죠? 물리 연산은 보통 CPU 멀티스레딩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래픽 관련된 거를 이제 GPU를 쓰는 거죠. 그래픽스 관련된 연산을. 근데 이제 접근성이 쉽고 구에다 쓰기 쉽고 또 예제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학생분들이 그리고 무료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하복 피직스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는데 친구가 굉장히 좋아요. CPU 멀티스레딩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좀 물리가 잘 활용되는 게임이라고 하면 다 이 하복 엔진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되죠. 젤다의 전설 이런 것도 다 하복 엔진이죠. 아마 여러분들 젤다의 전설도 물리작용이나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재밌게 게임 플레이 하셨을 겁니다. 동물의 숲도 하복이네요. 그쵸? 새로운 동물의 숲 버전인가? 오, 동물의 숲 신작이 나오네요.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애니멀 크로싱 뉴 호라이즌. 맞나요? 이거 옛날 건가? 아,
마리오 원더 이런 친구도 굉장히 재밌겠는데 젤다의 전설 다보기고 CPU 멀티스레딩을 굉장히 잘 활용한 물리 엔진이에요. 요것도 있고 이 친구는 유료예요, 유료. 제가 좀 메일을 보내봤어요. 조용용으로 이걸 사용을 해보고 싶다. 안 보내주더라고요. 안 보내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로 많이 활용되는 게 블레3 피직스 엔진이죠. 아, 자, 이 친구. 한 번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볼까? appear to be 자, 오픈소스로 활용되는 물리 엔진. 근데 이 친구도 일단 CPU 멀티스레딩에 지원을 하긴 하지만 많이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직접 구현을 해가면서 써야 돼요. 굉장히 오래된 엔진이기 때문에 조용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강의에서 계속 물리 엔진을 뭘 넣을지 고민을 하다가 하복 피직스와 제일 비슷한 이제 물리 엔진을 제가 하나 찾았거든요. 볼트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이 있습니다. 호라이즌 웨스트에서 포비든 웨스트에서 사용된 물리 엔진인데 CPU 멀티스레딩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졸트라는 그 개발자분이 지금은 이제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물리 엔진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시다가 개인 이제 물리 엔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CPU 기반이고 CPU 멀티스레딩 기반이고 그리고 무료고 제가 보기엔 하복의 대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하복이 워낙 성능이 뛰어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복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꽤 비쌉니다. 유니티나 언리얼도 하복 들어간 걸 사용하려면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돼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추가를 해보고 사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간단한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들 있죠. 자, 게임 물리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이 막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다양한 물리고 자, 여기서부터죠. 마찰력, 압력, 부력, 뭐 회전력, 힘. 생각보다 어려운 물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게임 물리는. 그쵸? 아마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 정도일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 정도 이제 물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책 같습니다. 아, 뭐 단순 2D에서는 일단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중력하고 마찰력 그 정도만 일단 존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만드실 때 2D에서는 그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더 개선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음, 힘이죠, 힘. 기존에는 우리가 키보드 이동을 하면 트랜스폼을 이동시켜서 물체를 그냥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던 거죠.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힘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힘을 주는데 만약에 이 친구의 마찰력이 100이에요. 그럼 내가 90의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줘요. 그럼 물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10만큼의 힘이 부족해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기반으로 물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할 거고, 뭐 이제 이거는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내 힘을 기반으로 제가 만약에 힘을 이만큼 줬어요. 뭐 120만큼. 그러면 속도는 내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20만큼 자동을 하겠죠. 마찰력 100이 빠져서. 그렇죠? 그리고 뭐 최대 속도, 중력 이 정도만 일단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코드를 쭉 봤을 때 간단합니다. 우리 속도죠, 속도. F는 뭐죠? 고등학교 때 막 거의 밥 먹듯이 외웠던 공식. F는 ma라고 합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속도는 그쵸? 질량으로 나눌 수 있겠죠?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 후에 내 가속도죠, 가속도. 내 현재 물체의 속도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더해줘서 누적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힘으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원리죠. 자, 근데 우리가 공중에서 떠 있을 때는 중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물체를 밑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점프를 구현을 하려면. 근데 만약에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을 때와 바닥에 붙어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죠. 공중에 떠 있다면 간단해요. 내 속도에다가 그쵸? 뭘 해주면 돼요? 중력만큼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중력 수치는 여러분들 게임에 맞춰서 구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다면, 바닥에 있다면 내 중력을 방향을 그래비티를 노멀라이즈 해주면 길이가 1인 벡터가 되죠. 그리고 뭐 해주냐? 내 속도와 그래비티와 중력 방향으로 내적을 해줍니다. 자,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물리에서 내적은 어떤 의미냐? 자, 물리에서 내적은 어떤 의미냐면요.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내적, 요 두 벡터의 길이의 정사형, 요 값이 나오거든요. 요 길이의 값, 스칼라가 나오죠. 이게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봤던 건데, 이게 물리에서 뭘 의미하냐? 내가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내가 지금 이 물체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의 힘의 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적을 하시게 되면, 자, 내 물체가 원래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력이 조금 작용을 해요. 땅 위에 있는데 저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그쵸? 그럼 중력도 어디로 작용을 하냐? 뭐 이쪽으로 한 이만큼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내적하면 중력이 요만큼 이 값을 내적하면 지금 각도가 90도기 때문에 90도의 내적값이 몇이 되죠?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값이
어떻게 되죠? 0이죠, 0. 제자리 그대로 있겠네요. 중력을 노멀라이즈 했고,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중력이 밑으로 작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벨로시티 이쪽으로 속도가 작용하고, 내 속도가 이쪽으로 작용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럼 요 힘이 나오겠네요. 요 힘. 내가 물체가 이건 이제 이동 방향에 대한 그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럼 요렇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요 중력과 내적을 하면 요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로 밑으로 짝짝짝짝 만약에 조금씩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용도로 들어간 친구입니다. 대각선 방향을 이동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중력의 방향에다가 그 길이를 구한 후에 요 힘과 요 힘이 같이 이동하는 힘이 여기겠죠? 요 길이를 구한 후에 중력은 아마 한 이쯤 길이가 좀 똑같이 그려놨는데 이렇게 1로 만든다고 하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내 이동 방향이 이쪽. 그러면 실제는 이만큼의 힘이 발생하고 그거에다가 중력의 방향을 곱해서 그쵸? 밑으로 이렇게 사선 이동이 가능하게끔 그거에 대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계속 힘을 사실 무한히 주면 물체가 계속 끝까지 쭉쭉쭉쭉 속도가 늘어나겠죠.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힘을 무한히 줄 수 있는 물체가 뭐 지구상에 존재는 하진 않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줄 거냐 그 최대 속도 제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좌우로 힘을 얼마만큼 줄 건지 그쵸? 위아래로 힘을 얼마만큼 줄 건지 요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치셔가지고 이 수치들을 잘 한번 맞춰 보세요. 맞춰 보셔가지고 그 메이플 스토리의 뭐 점프 느낌을 내가 살려보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이제 잘 조정을 하셔서 여기 있는 값들을 잘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제 마찰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찰력이 존재를 하죠. 물체에 따라서. 물체의 마찰 계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얼마만큼 줘도 얼마만큼 밀릴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공으로 된 공이랑 아니면 그냥 평평하게 된 뭐 고무로 되지 않은 뭐 물체랑 똑같이 바닥에 민다고 했을 때 고무가 마찰력이 더 커요. 더 잘 안 밀려요. 그래서 그 마찰력이 이제 존재를 했을 때예요. 마찰력. 자, 프릭션. 그래서 그 질량과 마찰력을 곱해서 내 벨로시티의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줘서 마찰력으로 인한 속도 감소가 현재보다 큰 경우에는 마찰력이 더 큰 경우죠. 벨로시티를 0으로 바꿔서 멈춰주는 거고. 만약에 마찰력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마찰력 플러스를 계산을 해줘서 쭉쭉쭉쭉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자, 근데 실제 물리학은 좀 다르죠. 게임은 웬만하면은 그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캐릭터가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딱 힘을 주면은 그때부터 쭉 미끄러지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음. 게임은 실제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 물리에서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마찰력만 놓으면 실제 게임에서 쭉 밀립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얘의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정지 마찰력이 한 100 정도.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힘을 120 줘서 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무거운 걸 막 밀어봤을 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더 적은 힘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또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또 마찰력이 달라요.
움직이게 되면 한 마찰력이 8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밀리기 시작하면은 더 속도가 올라서 팍 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건을 밀어보셨을 때.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이런 것들이 따로 구분돼서 또 들어가는데, 어, 게임에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 시뮬레이터 게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약간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들어가 있나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게임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뭐 물리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점프랑 뭐 마찰력 정도만 구현을 해봤는데 그 이 친구들을 사실 뭐 직접 구현을 해볼 일은 크게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물리 엔진을 사용을 하실 거고 물리 엔진을 사용하는데 그 코드를 읽고 수학처럼 마찬가지예요. 수학처럼 읽고 아 이거는 무슨 운동 마찰력 개념이구나. 이거는 중력 개념이구나. 이거를 파악하실 정도가 되실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시고 내가 조금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근데 국내에서는 물리 어, 전문가 엔지니어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안 해요. 물리가 애초에 좀 지루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리 엔진을 좀 깊게 파시면 저는 대기업 취업도 뚫어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저기 뭐 개인적으로 뭐 N사, K사 같은 경우만 봐도 물리 엔진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으로 한두 명 정도 인원이 꼭 필요한데 큰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그래서 분리 엔진 쪽으로 깊게 파서 좀 취업문을 뚫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쪽 물리 엔진 쪽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생소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아,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닥이랑 닿았을 때 부들거리는 거. 요거죠, 요거. 요거는 이제 물리 문제는 아니고 저 픽셀 충돌 문제인데 그 픽셀 충돌 설명하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 그래서 물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I 관련돼서 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